긴급 시황입니다. 제목은 안녕 뜨겁던 여름 이제 파티는 끝났다입니다. 반드시 하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연 것이 제자들 금융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 측면이 많고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끝없을 것 같은 상승 보면서 매우 위험한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욕을 먹을지언정 경고를 하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는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약간 잘난 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날 3월 19일 날 유튜브에 뭐 유명한 분들 많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어쨌든 이날 뭐 매수해야 돼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만 찾은 거잖아요. 이 저점을 제가 지인들한테 매수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저 꽤 훌륭한 것 같아서요. 좀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잘난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날 딱 저점이다라고 찍으신 분이 또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저점을 제가 행운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행운 맞아요. 행운이 있어야만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찍어가지고 여기가 저점이야를 맞출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은 있어야 맞추는 거 아닐까요? 저를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친한 친구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저도 맞받아 쳤죠. 쌍욕으로.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도움이 되라고 조언을 해준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지인들한테 이 앞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뭐 매수하라 그런 적도 있고 그 전에도 또 있었거든요. 그 매수하라는 시점에서 매수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열이 좀 약간 받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때 저점을 어쨌든 매수시키고 좀 빨리 털긴 했죠. 뭐 단기 반등이 끝났다 이렇게 봤으니까 좀 빨리 털었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오를지언정 여기는 못 뚫는다라고 봤었죠. 저는 제 관점은 그랬어요. 그거는 뭐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항상 다 맞추면은 여기 이런 방송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전 세계 돈이 다 내 돈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그래도 맞는 확률이 6대 4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6대 4의 확률은 돼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손해를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가급적 손해를 안 봐야죠. 승률이 60%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매수해서 빨리 털었어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손해 안 봤죠?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다고 쳐요. 계속 올라왔다 치고 그래도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누가 100% 벌었네 200% 벌었네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행운에 의해서 그렇게 번 거면 반드시 이 시장에 다 뱉어 놓습니다. 왜냐면 그 행운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행운에 취해서 계속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뱉어놔요. 그건 이 바닥의 구조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벗어나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를 것이고, 내가 여기서 최대 얼마까지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손실폭, 손실의 범위 이게 다를 것이고, 또 수익률 얼마 벌 것이다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1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이 10% 수익에 만족하겠어요? 10만 원 버는 건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없어도 좋으니까 난 100% 벌래 200% 벌래 할 때의 전략과 내가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10%면 충분해 라는 사람의 전략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대응 다 다른 거고. 제가 얘기해 준 건 뭐예요?
자기의 처지에 맞게, 자기의 자금에 맞게, 자기의 실력에 맞게 제가 얘기해주는 조언을 조금이라도 자기 매매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아전인수격으로 맞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틀리면 뭐라 그러고 양심불량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손 빨고 있었죠. 그죠? 제 말대로 했으면. 근데 제가 5월 8일 날 마지막 동영상 올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9월 8일이니까 한 4개월 동영상 안 올렸죠.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말한 멘트는 없어요. 없는데 이때 마지막 그 영상 올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위험 거래를 해보자라고 했죠.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무위험 거래를 해보자. 왜? 올라가면 3200이고 내려가면 전저점 내지는 그걸 깰 수도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을 30에서 50% 얻을 1년 내로 대략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도 호응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호응을 안 했고 이거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원 갖고 30만원 번다고 만족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몇십만원 벌 거, 몇십만원, 몇백만원 벌 거면 다른 일에서 버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뭐 특별한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자금이 없어서. 누가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절친한 친구 중에 돈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뭐 한 10억 정도 투자하면 뭐 그거 30%는 괜찮잖아요. 그죠? 3억이면 서로 좀 나눠 가져도 넉넉하다 이렇게 보고 제안을 했던 건데 뭐 관심이 없나 봐요.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때 제가 5월 초에 제안을 이 정도에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제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한 15% 수익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30% 수익 날 수 있다라는 게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 시점에서는 못 믿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로직이 있다. 그러면 그 로직을 들어보고 정말 리스크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리스크가 있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못 믿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간 건데 근데 이건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도. 왜냐면 이 자리 넘어갔다 왔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보듯이 그 전에 이제 급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 채널 따라갔잖아요. 그죠? 따라갔는데 급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 채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어떤 지지선을 쭉 따라서 끊임없는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채널로 들어왔죠, 다시. 이건 좀 유의미해요. 왜냐면 다시 이 채널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복귀를 못하고 빠졌죠. 빠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조정이 오나 했더니 다시 받쳤어요. 그럼 이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뭐 여기 한 번 더 테스트 하겠지만 여기를 무너뜨리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안 내려오면 어떡할래?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죠. 채널 들어가고 채널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한 3200 가겠죠. 근데 여기서 무너졌어도 여기서 또 반등해서 일로 갈 수 있고 기다란 박스권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딱 찍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심 아니에요? 못 맞추는 거예요. 확률을 따지는 거죠. 여기서 지지됐을 때, 지지 안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 거야 라는 그 확률을 보는 거죠. 이 채널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확률이 뭐가 더 높은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유연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확률을 선택해 나가는 게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뭐 맞추면은 자기가 잘한 거고 못 맞추면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고요. 요 그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경고를 했다 그랬죠. 친구들한테. 근데 장 시작 전이었어요. 여기 8월 20일이죠. 그죠? 8월 20일이니까 요날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위치에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급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톡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얘기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요 장면에서 심상치 않겠다 싶어서 이제 경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 대응했어도 여기서 대응한 거잖아요. 그럼 그날만 이만큼 빠졌어요. 손해본 거 있나요?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야 반등해서 여기 다 네가 얘기한 라인보다 올라왔잖아. 그럼 대응 영역 아닌가요? 다시 자기가 팔았던 지점에 왔을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 얘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갈 건지 여기 부딪히고 하락할 수 있으니까 참을 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죠. 아니 제가 뭐 그 계좌 운영해주고 있나요? 그 계좌 저한테 맡겼나요? 맡겼으면 제가 판단했겠죠. 나 아니잖아. 그러면 이 정도 조언을 받았으면 된 거지. 이게 3% 정도 빠졌는데 하루에 3% 빠졌는데 그 정도 조언이면 충분한 조언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몰랐어요. 뭐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날인가요? 화, 월, 요날 목요일에 이제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 이러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저보고. 아 이게 모욕적이었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보여준 성의에 맞는 말을 해야죠. 야 네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상승장으로 보는데 대세 상승으로 보는데 받아들여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조금 기회 수익을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제가 좋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뭐 지금 네가 결정해라. 여기서 그냥 비중을 다시 늘릴지. 큰 차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 라인에서 요만큼 올라온 건데 뭐 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결정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고 그 친구가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나의 자금의 성격과 나의 전략 그걸 바탕으로 어떤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얘기를 필터링하고 자기가 결정해야죠. 자기가 결정 못하면 맡겨야죠. 뭐 증권사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든지 저한테 맡기든지 제 말을 들을 거면. 근데 제 말을 듣지도 않잖아요. 어쩌다 한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들을 때는 왜 들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동의가 되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탓은 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게 오른다고 믿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이 라인에서 꺾일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터치하고 꺾이면요 완전 급락이 나올 거다 저는 믿어요. 믿는다기보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 시각은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가지고 뭐 수익이 났네 손실이 났네 따지는 친구들은 동네 아줌마처럼 매매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줌마는 상징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전략 없이 남의 얘기만 듣고 하는 사람들을 아줌마라고 제가 칭한 거예요. 뭐 친한 친구니까 그냥 둘이 편하게 얘기할 때 나왔던 단어고요. 뭐 아줌마를 폄하하진 않습니다. 아주머니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뵌 분들이 있고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하시는 분 저 많이 봤어요.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좀 넓은 시각을 갖고 자기 전략을 돌아보고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사람을 뭐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제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나요? 별로 틀리지도 않았잖아요 제 말이. 5대5다 모른다 얘기했고 그때 변동성은 클 것이다 컸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왔잖아요. 제 말대로 했으면 확실한 이익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믿고 자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드니까 따라 놓고는 남 탓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한테도 좋지 않고 그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매하죠 그죠? 이게 다시 반대로 갭이 나오면은 아일랜드 갭이 되고 그러면 추세 전환의 신호죠? 교과서적으로는. 물론 그래놓고 다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누가 압니까? 그 확률 게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차트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중시하는 편이지만 차트도 보고 환율도 보고 금리도 보고
국제 정세도 보고 정치적인 트럼프가 뭔 짓 하나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은 국가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도 보고 그런 거 다 생각해서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 확률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100%는 아니니까. 근데 그걸 탓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만의 확률의 기준을 만들란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우리 장에서 급락 조심하라고 했던 시점이 요거거든요. 8월 20일, 24일. 계속 올랐죠, 나스닥은. 미장은 아주 강했어요. 우리나라는 급락을 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제 말이 딱 맞고 저도 보대가 났을 텐데, 좀 디커플링이 났죠, 요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났고, 우리 장이 떨어질 때 올라갔고. 근데 지금 우리 장이 강하게 견딜 때 나스닥 미장 하락이 왔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견뎠죠, 그죠? 계속 견뎠죠. 오늘도 빠지는데 내일 또 다시 우리나라 장이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건 뭐 예측의 영역이라는 게 100% 맞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는 것도 한데 이런 디커플링이 나도 영원히 디커플링이 되진 않거든요. 다시 어느 순간에 동조화가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관측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사람들 생각보단 크게 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얘가 막판에 장막판에 또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내리꽂고 한국장도 개박살 나길 바래요. 개박살 나길 바란다는 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실을 보기를 개인들이 손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조정이 있어야 강한 상승도 나와요. 제가 3200을 얘기했을 때 이 상태로 올라가면 3200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동성이 강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조정 나오는 게 낫다는 거고요. 대신 그 조정의 폭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놔두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돌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락 관점을 보더라도 주식을 뭐 인버스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주식은 상방을 보는 거라 그랬죠. 자본주의를 믿는 거죠.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를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돈을 번 위대한 투자자들도 계속 시장이 하락하면 그 사람들이 벌까요? 못 벌어요. 일시적으로는 뭐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벌 수도 있는데 영원히 하락하면 아무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연맥이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리는 조정할 때 조정하고 그 조정을 소화하고 가고 해야 더 단단하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경제 구조는 버블을 바탕으로 하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버블에 닿지 않았다, 뭐 버블이다 막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버블이 기반이에요. 버블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 전문가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그 버블이 터지는 시기를 예측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 버블입니다. 다 버블이고 다만 안 깨지고 가니까 구조가 돌아가는 거고요. 위기가 와도 그걸 극복하면 또 10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략 10년마다 오는 위기가 극복이 안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극복할 거다.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거고 뭐 제가 할 말은 무지 많은데 다 못하네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장기 투자해라 뭐 하나 사서 그냥 붙들고 늘어져라. 전 세계 1등 주식은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의 1등 하는 애들을 사서 묻어둬라. 이런 얘기들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팩터가 있죠. 그 변화될 수 있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만 보고 믿고 했다가 그게 오늘부터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뭐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고 미국장은 10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미국장 다 들어갔죠 지금. 동학개미가 서학개미가 됐다면서요.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꺾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장 박살나고 우리나라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세우는 투자 방법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100억을 틀림없이 번 것 같고 계좌 인증하고 틀림없는데 저 사람 안 믿으면 누구 믿니? 아니, 그 사람이 100억 번 게 운이 좋아서 번 건지, 정말 반드시 그렇게 벌 수밖에 없어서 필연적으로 번 건지 아십니까? 10년을 투자해서 벌었다고요? 그럼 10년 동안 벌었으면 앞으로 또 10년 동안 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념이 나처럼 하면 돈 벌 수 있어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자금력 때문인지, 그 사람의 무슨 뭐 근성 때문인지, 그 사람의 남과 다른 어떤 독특한 어떤 세계관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져서 자기의 확률을 높여야 돼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여기서 자를게요.